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이제 국내 시장은 연휴가 끝나고 개장을 한 상황인데요. 지난 며칠간 미국 시장이 계속 상승만 했기 때문에 오늘 한 번에 좋은 성과를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미국에는 중요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마무리가 됐던 미국의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발표가 되는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의 수치가 기대보다 더 떨어질 것을 전망을 하면서 시장이 그 기대감으로 인해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12일 다우지수는 0.71%가 더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1.06%가 더 상승을 했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역시 가장 큰 폭인 1.27%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4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번에도 S&P 500 지수가 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4100선 위로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 4100선은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14%가 하락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의 수치가 발표가 되는 날이고요. 이 수치에 따라서 패드는 21일에 있을 미국의 금리 인상의 폭을 결정 지을 거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은 추석 연휴 때문에 휴장이었는데요. 그동안의 미국의 시장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S&P 500은 4.5%가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100은 5.3%,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2%가 상승을 했는데, 따라서 국내 시장은 오늘 다시 개장을 했죠. 관련된 ETF들은 그동안의 상승분에 대해서 한 번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거고요. 다른 주요 ETF들 역시 모두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일단 최근에 이렇게 시장을 상승시키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인플레이션이 점점 잡혀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미국의 8월 CPI 수치는 전월보다 0.1%가 하락한 8%를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근원 CPI 수치인데, 근원 CPI 수치는 전월보다는 0.3%가 상승을 해서 전월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게 나올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오늘인 13일에 발표가 될 예정에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결과값들이 둔화가 되는 것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으로 인해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와 중기 그리고 장기 모두 낮아진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패드는 금리를 0.75%로 크게 올릴 것을 전망하는 분위기인데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좋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근원 CPI의 수치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고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런 근원 물가의 지속적인 강세는 패드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라고 시장에서는 아직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경기 지표들이 좋게 나온다면 패드가 이번에 0.75%의 자이언트 스텝을 밟더라도 긴축은 조만간 끝날 거라는 예상도 많은 상황이고요. 이런 현상은 달러 가치의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강달러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더 아래쪽으로 빠르게 내려가기를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시장은 내년 3월에서 4월쯤엔 기준금리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후에는 조금씩 다시 낮아질 것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패드에서는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높은 기준금리를 한동안 유지할 거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다는 점을 우리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반격을 하면서 수복 영토를 2배로 늘리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시장은 좋은 점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역시나 좋지 않은 점을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전쟁이 정말로 생각지도 못하게 길어지고 있는데, 이번 상황을 계기로 해서 전쟁이 빠르게 끝나기만 한다면 그럼 에너지 위기가 낮아질 거고요. 현재 러시아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유럽이죠. 유럽의 경기도 살아날 수가 있고 또 안전 자산으로 달러의 수요가 덜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돌발 행동을 할까봐 시장은 우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가 더 많은 군대나 에너지 공급을 제한하게 되면 더 장기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 전쟁이 정말로 시장에 큰 변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도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사이에 두고서 서로의 의견을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들어보면 다들 맞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은 누구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는 만큼 아주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려고 기회를 엿보면서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금액만을 모아놓고만 있다가 그대로 좋은 기회를 완전하게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너무 완벽한 타이밍에 들어가려고 시장을 기다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이 하락을 했다면 조금씩이라도 매수를 하면서 더 하락을 할수록 비중을 높여가면서 투자를 하면 기회를 완전하게 놓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기에 시장이 먼저 하락을 시작하고요. 역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기에 먼저 시장이 상승을 시작하기 때문에 누구도 하지 못한다는 예측으로 하는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우상향할 우량 자산에 대해서 수량을 모아 나가는 적리식 투자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 가지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은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한다는 거고요. 우리는 대부분이 꾸준히 자금을 넣어야 하는 적리식 투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따라서 적리식 투자자들에게는 경기가 좋을 때가 아니라 지금처럼 경기가 나쁠 때가 투자에 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투자를 진행하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타이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우량주에 대한 집중 투자 ETF죠. 미국 테크 탑10 ETF와 함께 4차 산업의 필수 기술인 반도체 ETF에 대해서 꾸준하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조금씩이라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투자의 비중을 높여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투자를 하는 동안에도 답답하다는 마음 때문에 온갖 유혹들이 자주 찾아오게 될 텐데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지 마시고 좋은 자산과 함께 시간에도 투자를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누렸으면 하고요. 그럼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